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 7월 말이었었죠. 예, 제가 맹장염 수술 때문에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예, 그때 또 많이 힘도 주시고 또 쾌유를 많이 바래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다음 주 총정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2%대 한 주 동안 올라갔는데 코스피는 좀 주 후반에 좀 약간 탄력이 떨어졌었죠. 코스닥도 예, 금요일 날 뭐 좀 약간 뭐 힘이 딸리긴 했었지만은 뭐 그래도 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난 한 주 동안 본다면은요, 이 글로벌 증시도 예, 지금 뭐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또 좀 다른 뭐 여타 지금 흐름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주봉 차트예요. 주봉상으로 뭐 다우가 0.78%, 나스닥도 1% 이상 올랐고 S&P 500도 거의 한 1%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니케이도 1.97% 거의 한 2% 정도 올랐고요. 자, 중국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자, 1.79%로 마감했는데 그 전주 예, 그 전주 중국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주 초반에는 이 중화권 증시, 뭐 중화권이라고 한다면은 뭐 중국, 홍콩, 뭐 대만하고는 뭐 완전하게 아주 연동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대만을 뺀다 하더라도 이 중화권 증시 이 변동성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 증감이 그러니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되겠죠. 이 증감위에서 이 IPO 제재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 이것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와 그다음에 뭐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특색적인 좀 그 부분은 역시 이 수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수급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인데,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매수를 해주었던 규모가 1조 5,500억, 그리고 코스닥이 3,600억,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2조 6,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좀 그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일단 돌아왔다. 외국인들이 컴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을까?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예전에도 예전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어도 사실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뭐 시장 뭐 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나와 주었던 내용들 보면은 중국이 이제 규제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이거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좀 위험한데 그렇다면은 좀 어디로 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 한국으로 갈까? 이렇게 반사적인 어떤 수혜를 입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연기금 이 연기금 이게 참 우리가 낸 이거 그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 연기금에서는 아직도 지금 매도를 합니다. 글쎄요 뭐 나중에 또 매수를 하려고 실탄을 마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확실히 이 수급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뭔가 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주말에 나와 주었던 주요 뉴스 보면서 또 여기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또 전략에 대한 팁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 달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가장 많이 쏟아졌다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하향 리포트 가장 많이 나왔던 리포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증권사의 목표 가격을 실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향후 기업 전망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정보 정도로만 참고를 해야 된다. 예, 그래요. 증권사의 목표 가격, 레포트를 내면요, 목표 가격이 나옵니다. 목표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NR이라고 하죠. 자, not rated라고 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 레포트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큰 종목 말고 작은 종목, 중소형주들의 경우에 NR, not rated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서 레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표 가격을 우리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실제 그 가격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 나왔었습니까? 뭐 11만 원, 12만 원. 이제 그걸 보고서 삼성전자 11만 원, 12만 원까지 갈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면 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주가가 목표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또 목표 가격을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목표 가격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목표 가격을 설정하겠죠.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데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주가가 이만큼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희망 가격? 요렇게 요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매도 레포트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매도 레포트가 종종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자, 매도 레포트를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자,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애널리스트 죽여 살려, 너 밤길 조심해라. 그냥 뭐 엄청나게, 예, 지금 뭐 그 목숨이 어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바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가격을 뭐 하향한다라든지 매도하라라는 이런 레포트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수 또는 목표 가격을 상향한다 뭐 요런 어떤 레포트를 많이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셔라라는 이런 그 좀 내용들도 좀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좀 다음 뉴스 볼까요? 예, 자, 주말 뉴욕 증시. 자, 7월 고용이 예상을 웃돌아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최고치를 마감했다. 자, 미국은 뭐 최고치를 계속 마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자, 미국은 제일 잘 나가요. 미국이 제일 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눈높이를 이 미국 지수에 맞추다 보니까는 자, 미국 지수를 지금 능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국민 투자자들은 모두가 다 여기를 보면서 다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뭐 최근에 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때 그러잖아요. 미국은 맨날 왜 신고가인데 우리는 빠지느냐, 왜 이렇게 조정받느냐. 자, 이것은 미국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말에 주요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매주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그 주말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 전달에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8월 초니까 7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겠죠. 자, 7월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94만 명 증가했다. 예상치는 84만 명 증가였는데, 자, 그러면은 10만 명이 예상보다는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구나. 최근에 그 미국도 이 경기가 이제 고점을 찍지 않았냐,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참 보면요, 똑같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좋게 이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경기가 괜찮다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안 좋게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좀 과열인 것 같은데 과열을 좀 시키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골이, 어떤 뭐 그날 뭐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7월 실업률도 원래는 한 5.7%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 낮아져서 5.4%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은행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급등했다. 그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뭐 은행주들이 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자, 저금리 기조의 수혜를 입었었던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하락을 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좀 많이 일단 좀 올랐어요.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한때는 1.1% 때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실업률 나오면서 1.3%를 다시 이제 그 회복을 좀 해 주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는 이때는 성장주가 안 좋죠. 성장주가 안 좋습니다. 자, 지난 그 연초 아마 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연초 때 이때 막 1.7까지 막 올라가면서 야, 이거 이제 막 금리 인상에 대한 막 우려감 테이퍼링 막 얘기 나오면서 그때 시장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 특히 성장주들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이제 그 이러한 그 우려감들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올라가는, 뭐 최근까지도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바이오도 지난 상반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틀,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지금 올라서, 자, 1.3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보는 부분들은 일단 뭐 박스권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그 나중에는 상승할 겁니다. 나중에는 뭐 1.8 또는 뭐 2%대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반대로 그 금리가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또 보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는 또 항상 올랐었다. 지수는 주시장은 올랐었다라는 요 점을 좀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너무 그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이거보다는 언제든지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날개단 결제주 디지털 소비 급증을 급증하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는 디지털 소비. 자, 이 디지털 소비도 뭐 충분히 뭐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소비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결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 온라인 결제 또는 이제 뭐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다들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 모바일로, 핸드폰 또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다들 이제 소비하시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또는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부상한 5060 세대를 포함해서 소비 트렌드가 당분간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 결제 관련 종목군들 많이 있죠.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뭐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뭐 다날이라든지 또는 뭐 세틀뱅크, 민엔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죠.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미 어느 정도 미리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제주가 언제 많이 올랐습니까? 올해보다는 작년에 이 코로나가 이제 그 발생하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근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세다,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주 뭐 길게 보는 관점 속에서 뭐 빠질 때마다 뭐 저점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모양은 조금은 더 확인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뉴스 볼까요? 개인 투자자 8만 원 털한 삼성전자를 팔고 곧버스를 샀다. 이번 달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이면 이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가 되겠죠.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는 동시에 곧버스를 사들였다. 삼성전자를 왜 팔았을까요? 예. 시장은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안 간다. 예, 지난 그 1월달 지난 연초죠. 연초 1월달 이때 96,000원인가 7,000원인가. 이 고점 찍은 이후 아직도 지금 현재 뭐 8만원 근처입니다. 8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8만원 아래까지도 떨어졌다가 이제 8만원 위로 올라가니까 8만 3천원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는 아유 그냥 나 이제 삼성전자 포기할래. 삼성전자 뭐 미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팔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팔았으니까 또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안 갈 거야. 지수가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사야 될까? 그게 바로 이제 곧버스를 산 겁니다. 자, 이 인버스 레버리지 ETF 곧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선물 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한다. 역으로 2배 추종한다.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HTS에서 곧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예, 곧버스라고 안 나오고 뭐 코덱스, 인버스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못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를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하면은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지수가 떨어진다면은 무엇을 살 것이냐? 바로 인버스를 사자. 이왕이면은 2배 더 먹을 수 있는 곧버스를 사자 라고 해서 지금 이 기간 동안 뭐 포스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현대차보다도 더 많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은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 아마 뭐 저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뉴스를 봤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다음 주 8월 9일부터 시작을 하는 다음 주 이벤트 일정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좀 보면은 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제일 중요한 날은 제가 볼 때는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수요일 중에서도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이제 그 CPI라고 하는데, 자, 이 소비자, 컨슈머가 되겠죠. 자, 컨슈머, 이제 그 물가, 프라이스, 그 다음에 지수, 인덱스, 그래서 CPI라고 합니다. 자, 이 CPI가 이제 그 발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예상보다 지금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정말 이거 물가 상승 좀 문제가 된다.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시장은 또 긴축의 어떤 분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지금 보면은 지난달 대비해서 올라는 가겠지만은 상승세는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 CP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코어 CPI. 우리가 이제 이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이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아마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핵심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중요한 부분들만 어떤 그 모아놓은 걸 얘기라고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를 이렇게 산정하는 이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품, 뭐 쌀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기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짜장면 값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냉면값, 이건 이제 먹는 쪽이지만은 뭐 서비스, 뭐 목욕탕 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 460개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기름값하고 식품 부분이 있죠. 이거는 뺀 것이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예요. 코어 CPI입니다. 아마 이제 이 근원이라는 말, 이게 근원, 그러니까 원근, 그러니까 뭐 멀고 가까운 거 아니냐. 여기서 갑자기 그게 왜 나올까? 이렇게도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소비자 물가다. 여기에서는 그 항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빼야 된다. 유가와 식품 부분. 왜냐하면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가는. 갑자기 전쟁이 났다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뺀 그 물가 지수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다, 코어 CPI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자, 이 부분은, 자, 2분기 때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에요. 중고차 가격이 급증하면서,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급증하면서 중고차가 이게 이제 바로 이 물가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비중도 상당히 비중도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고차 가격이 일단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물가 상승의 3분의 1 이상 기여했던 중고차 물가 상승세가 일단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CPI 지수가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정책 정상화를 앞당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그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그 연준은 경기 추가 개선을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뭐 최근에 오르긴 했어도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세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지금 그림이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 10년 동안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횡보, 박스권의 어떤 흐름 정도로 좀 보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아직도 추세를 갖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CPI 지수도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언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한 것을 이제 뜯는 거죠. 자, 갤럭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박스 안에 있던 갤럭시 그 상품들, 여기서 뭐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폴더블 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행사가 이제 수요일 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맞춰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한번 좀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MSCI 분기 리밸런싱 리뷰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요일 날 있는데, 자, 요거는 미국 시간이에요. 미국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요 리밸런싱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도 제가 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이제 이 갤럭시 언팩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 삼성 새 폴더블 폰 출격에 부품 업계가 방긋 웃고 있다. 진짜 뭐 웃고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 11일 날 언팩 2021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자, 폴더블 폰 신제품을 선보인다 라고 했는데, 자, 언팩 공식 예고 영상 지난달 28일 날에 예고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를 했는데, 역대 이 영상 중에서는 뭐 가장 빨리 1억 뷰를 뭐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수혜주냐? 자, 파인테크닉스, KH바텍, BH를 꼽았는데, 자,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은 바로 힌지예요, 힌지. 힌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첩이 되겠죠. 바로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부분인데, 이 경첩인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에요. 예전에도 갤럭시 에서 뭐 갤럭시가 아니고 이제 이 폴더블 폰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접는 부분,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뭐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힌지, 이 기술력적인 어떤 측면 쪽에서 파인테크닉스, KH 바테, 그 다음에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기판, 회로 기판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실제 하반기 때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다만 또 종목들이 요 부분이 있죠. 이 언팩 행사라고 하는 요 부분에만 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무래도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그 전후로 해서 고점을 한번 찍고 또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요 부분들까지는 꼭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언팩 행사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MSCI 신규 편입 종목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MSCI가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정기 변경을 합니다. 정기 변경을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변경되는 부분들은 발표는 11일날 하지만, 미국 시간은 11일날 하지만은 실제 적용하는 것은 8월 31일날,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일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날 이때 이제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패시브 작업 쪽에서 이제 대거 사겠죠. 해당되는 종목은. 만약에 탈락되는 종목은 또 대거 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지금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냐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자, 요 종목들이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LG 생활건강 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종목으로 나오는 게 SK텔레콤. SK텔레콤이 좀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상장했던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10일날 상장하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특례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큰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뭐 그 이상 또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 종목들을 빼게 되면은 MSCI 그 지수 자체가 좀 왜곡이 될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들도 뭐 특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패시브 액티브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해당 종목 변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은 8월 말에 이루어지겠지만은 이를 예상한 액티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 자, 패시브, 액티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뭐야, 또 이거 또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시브는 약간 수동적인,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뭐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액티브 하면 뭐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야, 능동적이야, 이런 자금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가지고, 자, 뭐 좀 방금 전에 쭉 말씀드렸던 대로, 자, SK텔레콤은 지수 내 비중 축소가 될 예정이고, 편입 종목의 경우에는 통상 리밸런싱 발표 후에 10일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지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액티브 자금. 자,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능동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어떤 자기의 그 판단, 자기의 어떤 그 의사 결정으로 그 투자하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펀드 매니저의 굉장한 어떤 능력치가 발휘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죠. 펀드 매니저가 정말 잘한다 라고 하면은 이 액티브 자금이 뭐 뻥뻥뻥뻥 커질 것이고, 또 만약에 못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패시브는 뭐냐? 제가 패시브는 수동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패시브 자금은 이거는 뭐냐면은 지수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뭐냐면은, 자, 지수가 만약에 한 10% 올랐다, 그러면은 이 펀드도 그냥 10%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지수랑 똑같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수에 포함된 지수만큼만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만 그러니까 빠져도 괜찮아요. 똑같이만 빠지면 돼요.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패시브라고 하는 자금은 바로 지수 추종 자금이다.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MSCI 지수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오차 지수가 움직이는데 요만큼 움직일 때 내가 이제 이 종목들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같이 수익률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딱 지수랑 똑같이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만 이제 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 자금, 패시브 자금.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뭐 기사인데 뭐 매니저의 힘, 액티브 ETF 수익률 모두 플러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 매니저가 잘했다. 글쎄 매니저가 잘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 SDI, 네이버, 진원생명을 늘려가지고 뭐 그래서 뭐 또 어디에 뭐 베팅을 했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액티브 자금이다. 아무래도 액티브 자금들이 좀 활발하게 들어와 줘야지만 또 시장도 종목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 왜? 패시브는 그냥 지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수답장세 또는 뭐 누워서 이제 그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 뭐 그런 느낌 그런 그 자금이 바로 패시브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그 주요 이벤트 일정 살펴봤고요. 자, 수요일 날 일정이 많죠. 수요일 날 미국에서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다. 자,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SCI 분기 리밸런싱 리뷰. 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발표가 되고 목요일 날은 8월 12일 날 목요일 날은 예,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꼭 이제 보시면은 뭐 만기일날 자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만기일날만 되면은 막 무조건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뭐 만기라고 갑자기 뭐 시장이 왜 빠져요? 만기일날 오히려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 앞뒤로 어떤 시장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이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일정 살펴봤죠. 뭐 큰 변수 뭐 일정도 있긴 했지만은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시기적으로 8월 둘째 주 하면은 어때요? 휴가철이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예, 휴가철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에 복귀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입추도 지났습니다. 입추도 지나가면서 더위도 한층 한풀 이제 꺾였고 뭐 더위에 지쳤던 시장이 사실 좀 찬바람 불면은 좀 시장이 더 그 활력을 갖고 또 빠졌던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은 여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봤었지만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것이 이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쉬었었던 좀 가치주들이 좀 더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었을 때 최근에 성장주가 한 10% 올랐다면은 가치주는 한 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자, 가치주들의 상대적인 상승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좀 성장주가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것도 또한 저는 뭐 순환매의 일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예, 제가 처음으로 다음 주 총정리 시간에 그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 좋은 종목들 자주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찍고 나서 이틀 있다가 바로 그냥 제가 예, 지금 입원하는 바람에 좀 영상을 찍지 못했었고요. 자, 이제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좀 찍을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프지 마시고 뭐 건강이 이제 최고다라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또 제가 또참 뭐 희한한 일이 뭐 발생했습니다. 뭐 제가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큰 충격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자고 일어났는데 발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병원을 가서 한번 찍어봤더니만 뭐 병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하죠. 뭐 이게 아플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좀 금이가 있었습니다. 금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또 아프면은 이제 CT를 한번 좀 찍어서 정확하게 좀 보자라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하여튼간 좀 계속 누워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액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이 영상 보시고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또 성원에 힘입어서 또 더 좋은 영상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들 하셨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